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2장 10번째 구절인 화택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택규계는 이제 어긋날 규자라 이제 세상이 어긋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구절의 얘기를 먼저 경문 구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목 위호하고 연목 위시하야 호시지리로 이위천하하니 개치제 규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계사편 2장의 10번째 구절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위현자고 휠현자도 됩니다. 그래서 시위현자고 휠현자도 되는데 현목위호하고입니다. 여기도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도 목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지도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얘기를 갖다가 계사편 2장에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가지고 보습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무로 가지고 배와 노를 만들고, 또 지난번 시간에는 나무로 가지고 공이와 절구를 만들어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작은 잘못, 소각계를 지난번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잘못을 절구와 공이를 이용해서 곡식을 도정하듯이 우리의 작은 잘못을 도정한다. 전부 나무목이라는 건 성인지도를 말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시위현자, 힐현자, 나무목자, 할위자, 또 델위자, 하로자죠. 나무를 휘어가지고 활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를 갖다가 휘어가지고 굉장히 질긴 나무로 이제 했겠죠. 이제 휘어서 활을 만들고, 깎을염자 나무목자입니다. 또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할위자, 하살시자, 화살이 되게 했다는 거죠. 화살이 되게 하야 호시지리로,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이위천하하니, 이로써 천하를 위엄하니, 천하의 위엄을 보이니, 그 말입니다. 천하의 위엄을 보이니 개치저 규하고, 덮을개자, 치알치자, 모두 저자, 어긋날 규자, 애꾸는 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긋날 규자로 읽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구절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기도 이 10번째 구절도 어긋날 규자에 대한 얘기가 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무를 휘어가지고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화살을 만들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그 이로움으로 토끼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끼 같은 거 작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활이라는 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을 만들어 가지고 빠르고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식생활을 개선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지도로 만든, 나무로 가지고 만든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써 이로써 세상에게 위엄을 보였다. 이것은 전부 화택규계에서 취했다. 그래서 화택규계 내용이 어떤 건가 살펴보고 다시 와서 읽어서 이해를 갖다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택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택규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라고 하는 건 애꾸는 규자인데 헐겨볼 규자인데 여기서는 어긋날 규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괴상을 놓고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택규계라는 건 불과 연못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연못이 있고 위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는 불이고 하계는 연못입니다. 자, 그리고 어긋날 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긋남을 보고 말합니다.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어긋나면 서로 대립하게 되고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어긋나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상생과 소통의 새로운 변화의 모색. 그래서 이 화택규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딛고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걸 모색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화택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편에 가면 화는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중녀입니다. 그리고 택은 막내딸이죠. 작을 소자 여자 여자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의 물이 되겠죠. 연못의 물입니다. 그러면 이 괴상으로 보더라도 연못의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연못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서로 갈 길이 다르죠. 서로 대립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밑에 클 때는 같이 컸는데 둘째 딸은 위로 시집을 가고 셋째 딸은 아래로 시집을 간 거죠.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게 됐고 이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켰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딛고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과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변화하기 위한 얘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화택규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서 이 대립과 갈등을 딛고 넘어서려면 생각의 전환, 사유체계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가서 그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화택규계를 상계와 하계를 뒤집으면 상하교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하 혁계가 됩니다. 가죽 혁자인데 고칠 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 대립과 갈등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계기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새로운 계기나 기회가 되려면 사유체계를 전환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택규계를 상하를 뒤집으면 택하 혁계가 돼서 모든 걸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화택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 말씀드려 있습니다마는 개의 뜻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모색과 결단이요. 또 물과 불이 서로 어긋났죠. 물과 불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상생과 소통을 모색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택규계다. 이래서 아까 저희들이 계사하편 2장을 읽어낼 때는 자, 나무를 휘어서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활과 화살의 이로써 세상의 위험을 보이는데 이건 전부 다 규계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계의 이해 없이는 그 구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규계의 계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규계의 계사가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자, 내산 소각계를 하면서 산 위에서 자,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저희들의 작은 잘못을 꾸짖고 있는 소가의 때에는 대사는 불가하고 소사는 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사의 얘기가 화택규계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화택규계의 규는 어긋남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는 소사이니 소사의 길하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사팔대기 문자인데 어긋날 규자로 이제 읽어주시고 이 어긋난다는 것은 소사의 길하니라. 지금은 세상이 모두 어긋나 있습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갈 길이 전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이루어져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대립이 이루어져 있고 지역과 집단 간의 대립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대립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는 마찬가지 대사는 불가하겠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소사는 길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소사 불가대사라는 말에서 가소사라는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어긋났을 때는 작은 일의 길아니라.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긋났을 때는 작은 일부터 뭐 해라? 하나하나 해결을 해라. 이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길하다. 규는 소사 길하니라의 이 계사를 공자가 단사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는가 공자의 단사를 갖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할 규는 화동이 상하고 택동이 화하며 이녀 동거하되 자 기지부동행하니라. 자 열이여 호명하고 유진이 상행하야 득중이 엉호 강이라. 시 소사 길이라. 천지 규의 기사 동야. 자 남녀 규의 기지 통야이며 만물이 규의 기사 유야이니 규지시용 대의제다. 하나하나 무슨 뜻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어긋나고 또 어긋났을 때는 이 어긋남을 어떻게 해결 지어야 되는가를 또 계사에서 말한 규는 소사 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 규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날 규자라고 말씀드렸고 규는 화동이 상하고 불은 움직여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갈 상자라 불은 움직여서 올라가고 모택자 움직일 동자죠. 연못은 움직여서 내려갑니다. 여기도 아래 하자인데 내려갈 하자로 이제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개상을 잠깐 보시면 아까 사전에 화택규에 대해서 개념 설명 말씀을 드릴 때 상께는 불이라서 올라가고 학계의 연못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단사의 얘기입니다. 공자께서 단사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규는 화동이 상하고 택동이 하하며 이녀 동거하되 두 여자가 같을 동자 살것자
같이 산다라고 하되, 또 머물것자로 읽으면 같이 머문다고 하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봐보시면 설계편에서 화는 우주 육가족에서 화는 둘째 딸이요 택은 셋째 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셋째 딸이 바로 두 이자의 여자 여자 이녀죠. 이녀는 바로 이 상계와 학계를 인위적으로 인사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녀가 동거하되 둘째 딸과 셋째 딸이 동거하되 기지부동행하니라. 그 뜻이자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불 자 같을 동자 행할 행자죠. 그 뜻이 같이 행하지 못한다고 하니라.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살 때 그 뜻이 같이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거죠. 어긋난 거죠. 그래서 어긋날 규자에 대한 뜻을 공자가 규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설인데 기꺼울 여자,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열이 여 호명하고 고구려 할 때 여자라 고울 여자입니다. 고울 여자인데 저 여자가 걸릴 여자도 되고 자리 잡을 여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리 잡을 여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궤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설계편에서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태죠. 기쁠태라 기쁠 열자의 뜻입니다. 이 기쁠 태자니까 연못은 기쁨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 밝음이요 태양이고 진리다. 이것이 화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택은 막내딸이고 화는 둘째 딸인데 설계편에 나와 있는 덕성 금공간리 진송간태의 8개의 덕으로 설명드리면 택이라는 건 기쁨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고 태양이고 진리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에다가 말미암을 이자만 붙여서 열이 여 호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쁠 열자는 학계의 연못 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밝을 명자라는 건 위에 있는 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밝음에 자리하고 그 뜻입니다. 기뻐하고 밝음에 자리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괴상을 두고 상계 학계의 덕성을 두고 그 말미암을 이자를 붙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역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역 전체의 구성 체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무만 보시지 마시고 주역은 숲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숲을 보고 나무도 보는 전체의 대체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공부 방식으로 주역을 들여다보시고 또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늘 공부를 하실 때는 주역 전체 숲을 보고 대체를 이해하는 그래서 열이 여 호명이라는 것은 괴상에서 나온 얘기구나. 전체적인 뜻부터 먼저 빨리빨리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유진이 상행하야 부드러울 유자 나아갈 진짜 말미암을 이자 윗상자 가랭자죠. 부드러움으로서 나아가고 상행하야 위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화택규계는 여기 세 번째 효가 육삼이라 음이라 부드럽죠. 부드러움이죠. 그러고 유고가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면 유고가 성인의 자리고 여기 있는 구이가 군자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뜻 이런 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자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요가 홀수, 짝수의 자리라 여기가 음이라야 되고 오요는 홀수라 여기가 양의 자리여야 되는데 음양이 바뀌어가지고 오요는 음이 자리하고 있고 이요는 음이 와야 되는데 거꾸로 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리는 바뀌어 있지만 이요와 오요는 응요입니다. 서로 응이 되는 효, 사람으로 따지면 부부의 효입니다. 그래서 응요로서 합덕이 되는 거죠. 덕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유진이 상행하야 유가 나아가서 위로 행한다. 이때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대다수 윗상이라는 건 하늘을 의미한다고 이제 염두에 두시고 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나아가가지고 위로 행한다. 하늘을 향해 행한다는 거죠. 그럼 유가 나아갔으니까 누가 나아갔느냐? 자, 화택규계에서 유는 육삼이 있고 유고가 있는데 저 위로 나아가는 사람은 저 유고가 됩니다. 여기 있는 육삼은 계사편 9장에 나오듯이 충을 지난 자리이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효다. 또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저 바람직한 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고는 성인의 효고, 자,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하는 사람이라 유진이 상행하야 부드러움으로서 나아가되 위로 행하는 것은 바로 육삼이 부드러움으로서 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육오효가 부드러움으로서 위를 갖다가 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이 덕중이 응오강이라. 자, 이럴 때 이 덕덕자는 얻을 덕자의 뜻입니다. 얻을 덕자의 뜻이라 주역에서는 덕덕자가 얻을 덕자로 많이 쓰입니다. 중을 얻어서 강이 응함이라 이렇게 딱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개요를 보시면 중을 얻은 자리는 이요가 덕중을 했고 오요가 덕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육삼효가 아니고 육오효라는 거죠. 왜? 충을 얻은 사람이 육오효니까. 여기 있는 육삼은 충을 얻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충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덕중이 오고 강이라, 자, 충을 얻으니까, 육오가 충을 얻으니까 구이 강이 응하더라. 부드러움으로서 나아가가지고 위로 행하니까 충을 얻어서 강이 응함이라 시로 소사길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작은 일부터 해결 짓는 소사가 길하다. 지금은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 전체가, 사회 전체가 대립과 갈등으로 어긋나 있는 시절입니다. 이 어긋나 있는 시절에는 대사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자는 소사가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사가 길하냐? 자, 기쁨으로서 밝음에 자리하고, 그래서 열이여 호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유진이 상행하야 부드러움으로서 나아가고 위로 행하야 이렇게 하니까 기쁨으로서 밝음에 자리하고 부드러움으로서 위로 행하니까 충을 얻었고 충을 얻으니까 응할릉자 강할 강자 양을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이 응하더라. 여기 있는 유고가 유진이 상행을 하니까 강인 구이 군자가 뭐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고가 작은 일에 먼저
반성하고 작은 일부터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하다? 길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소사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택규계의 개사가 규는 소사길하니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서는 규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기납법식으로 소사가 왜 길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유진이 상행하니까 충을 얻어서 강이 응해가지고 이름으로 소사가 길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구절까지 공자께서는 개사에 대한 내용, 문왕의 개사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구절에 공자께서 결론을 붙여놓은 거죠. 결론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결론을 붙여가지고 천지 규의 기사 동냐이며 하늘과 땅은 어긋날 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긋나지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긋났지만 기사동냐라. 저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이 합쳐져야 만물이 생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하늘의 작용으로 가지고 건지대시오 큰 것을 시작하고 고는 이루는 걸 담당하는 역할의 분담으로 가지고 만물을 창생하게 된다. 그래서 있는 자리와 모양새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그 하고자 하는 일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규의 기사동냐이며 남녀규의 기지통냐이며 성인과 군자,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기지통냐라. 그 뜻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저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군자는 그것을 실천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대동사회를 만들자는 것 뜻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은 어긋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화택규께 어긋났을 때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도 어긋났지만 그 하고자 하는 일은 같고 남녀는 어긋났지만 그 뜻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긋났다고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규의, 기사, 유야이며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은 서로 어긋났습니다. 만물은 형용이라고 하지요. 모양형자, 어굴용자. 모양과 생김새가 만물은 다 다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자라는 것도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만물은 서로 다 어긋나 있지만 기사 동류이라. 저 유자가 무리 유자인데 여기서는 동류 같을 유자로 읽어서 같을 동자의 뜻과 같습니다. 그 일은 무리가 아니고 그 일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류유자라고 말씀드려서 무리유자가 같을 동자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어긋났지만 그 일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천지는 어긋나 있지만 그 일은 같으며 남녀는 어긋났지만 그 뜻이 통하며 만물은 어긋났지만 그 일은 같다. 그래서 규지 시용 대이제라. 그 어긋났을 때의 썸이 참 크도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큰대자 뒤에 어조사 어자만 있으면 되는데 어조사 제자까지 붙었으니까 감탄사 문장입니다. 자, 어긋날 규자고요. 그래서 어긋났을 때의 그 때의 썸이 저 때라고 하는 것은 시성이라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긋났을 때 하늘의 그 마땅함, 시성을 씀이 참 크도다.
그래서 어긋났을 때는 하늘의 시성으로 가지고 어긋남을 해결지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대상사까지 가서 설명 말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대상사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쾌를 갖다가 보고 저희들이 일상사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하택이 균이 자 군자는 이하야 동의이 하나니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하하택이 균이 윗상자 불하자입니다. 여기서는 올라갈 상자가 아니고 윗상자입니다. 위는 불이고 아래는 연못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은 위로 올라가고 연못의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가 어긋난 것이 바로 규입니다. 서로가 어긋난 것이 규인데 군자는 이하야 동이 하나니라. 그래서 같을 동자 다를 이자죠. 다르면서도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화택규계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화택규계다. 지금 사회 현실은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어긋나 있어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화택규계인데, 그래서 그 화택규계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걸 상생과 소통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모색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어긋남을 해결지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현실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해결지어야 될 기준이 뭐냐, 그것이 동의입니다. 자, 단사의 구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지는 어긋났는데 그 일은 같고, 남녀는 어긋났지만 그 뜻은 통하고, 만물은 어긋났지만 그 일은 같고. 왜 같을 동자를 다 안 썼느냐?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사편은 논문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다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지시 대이제라. 어긋났을 때 시성을 씀이 참 크다. 그래서 성인지도로 가지고 어긋남을 해결짓고 하늘의 마땅함으로 해결을 잘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동의입니다. 이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긋나 있으니까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고 흑이 아니면 백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 사고 또 흑백 논리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안 돼, 이렇게 많이 극한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런 대립과 갈등을 해결짓는 그 지혜로 방금 나왔듯이 동의이죠. 같으면서 뭐 하고요?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는 걸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지금은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어긋나 있지만 어긋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부모 밑에 자랐던 동질성 부분,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전제로 다름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모색의 방법, 대립과 갈등을 딛고 넘어서서 상생과 소통의 새로운 변화의 지혜를 공자는 동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어긋나고 만물이 어긋나고 남녀가 어긋났을 때
규지시 대의제라. 그 어긋났을 때 시성으로 가지고 해결을 쳐야 그 의미가 참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택 규계에 대한 얘기를 읽었고, 그 규라는 건 어긋남을 얘기하고 있고, 어긋났을 때는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로 대립의 관계만 극한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르다는,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동의 이동으로 가지고 해결을 쳐라. 그러고 해결 짓는 기준은 성인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번째 읽었던 그 개사하편의 10번째 구절로 다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현목위호하고 연목위시하야. 그래서 휠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무를 휘어서 활이 되게 하고 깎을 염자 나무 목자, 나무를 깎아서 화살이 되게 했습니다. 나무라는 건 목도신도를 보고 말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목도신도라는 것은 성인지도이지 않습니까? 성인의 말씀으로 활을 만들고 성인의 말씀으로 화살을 만들어서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이로써 천하의 위엄을 보인다는 거죠. 성인 지도를 자각하게 하고 성인 지도로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 짓는 데는 아름다운 규제도 필요합니다. 주역 64개 중에 서학계가 있습니다. 활의 서학계입니다. 그 활의 서학계라는 것은 성인 지도를 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진리를 자각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진리를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의 서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활의 서합이고, 활의 서합계에서는 음식물의 비유를 해가지고 입속에 들어있는 음식 중에 강한 음식이 들어있다. 그 강한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활의 서합입니다. 이것이 위가 불이고 아래가 우레라서 움직임이라. 이것이 활의 서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에 활의 서합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건 아래턱이고 여기 있는 상부는 위턱이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음식물인데 여기 있는 구사는 양이라 강한 음식물이 들어있어서 위턱과 아래턱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위턱과 아래턱, 하늘과 사람, 하늘과 땅이 천인합일, 천지합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구사에 강한 음식이 있어서 이걸 조심스럽게 사력 있게 조심조심해서 씹어서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활의 서합입니다. 그런데 활의 서합에서 이용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로울 이자에 썰용자고 감옥옥자죠. 옥을 썸이 이롭다는 말이 활의 서합계 대상사에 나옵니다. 이때 이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규제입니다. 진리를 자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지도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호시지리,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이위천하하니 위험이 짭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겨눠가지고 헐겨봐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위험이 아니라 성인 지도로 가지고
성인지도로 가지고 세상의 위험을 보인다는 뜻이죠. 성인지도로 가지고 세상의 위험을 보이고 성인지도로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활해서학계에서 이용옥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저옥이라는 건 거듭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규제요. 이 구절에 있는 위험 이자도 성인지도로 가지고 위험을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치제 규하고 모든 것을 다 규계에서 취했다. 어긋나 있지만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가서 어긋나 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성인지도로 가지고 성인지도의 이로움으로 호시지리로 성인지도의 이로움으로 성인지도로서 천하의 위험을 보여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소통의 길을 모색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아라.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10번째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개사하편 10번째 구절에서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것이 화택규계에서 왔다라고 하고 화택규계의 규라는 것은 어긋날 규자로 세상이 어긋났다는 얘기고 세상이 어긋났을 때 대립과 갈등을 딛고 넘어서서 상생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계기점 이런 걸 마련하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번째 구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장깨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큰 대자에 씩씩할 장자입니다. 크게 씩씩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크게 씩씩할 수 있는가? 크게 씩씩하려면 뭘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크게 씩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장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편 10번째 구절이었던 화택규계에 대한
호시지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규라고 하는 것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긋났을 때는 동의, 이동으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소통의 길을 모색해라.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오늘 같이 공부한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